할머니, 좋은 말로 할 때 나오시라니까요. 여기가 이제 곧 포클레인이 들어올 땅이라고 몇 번을 말합니까? 먼지 자욱한 서울 변두리의 낡은 재개발 구역. 쇠파이프를 든 건장한 사내들이 낡은 나무문을 발로 쾅쾅 걷어찼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겁에 질려 숨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지요. 그곳은 40년 넘게 한 자리를 지켜온 영순 수선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순 할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거친 손은 마지막 일지도 모를 낡은 구두 한 켤레를 정성스레 닦고 있었지요. 할머니가 수선한 구두에는 기묘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구두를 신고 면접을 가면 합격하고 그 구두를 신고 계약을 하면 반드시 성사된다는 이른바 행운을 부르는 구두라는 전설이었지요. 이 신발 주인이 올 때까진 못 나간다네. 할머니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사내들의 고함에 묻혔을 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 수십 대의 검은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차가운 눈빛과 날. 선 정장 차림의 사내, 재개발 시행사인 TK그룹의 수장 강태준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젊은 황제라 불리는 그가 나타나자 시장 바닥은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회장님, 이 노인네가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용역 반장이 아부하듯 강 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수선방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가구들이 길바닥에 내팽개쳐진 난장판 속에서 강 회장의 시선은 오직 할머니의 손에 들린 구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이 시장 골목에 퍼진 전설들을 들어봐야 합니다. 영순 할머니의 수선방을 거쳐간 사람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시장 입구에서 30년째 야채 장사를 하는 김 사장에게는 한 가지 한이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는 것이었지요. 28번의 면접, 28번의 낙방. 아들의 어깨는 점점 더 굽어져 갔고 김 사장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포기할래요. 차라리 시장에서 같이 일할게요. 그날 밤 절망에 빠진 아들을 본 김 사장은 남은 돈을 긁어 모아 백화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에게 새 구두라도 사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값비싼 구두를 보며 주머니를 뒤적이던 김 사장의 손은 텅 빈 지갑만을 만질 뿐이었지요. 결국 김 사장은 민수의 낡은 구두를 들고 영순 할머니의 수선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좀 고쳐주실 수 있을까요? 들리는 소문이 있어서요. 할머니가 고쳐주신 신발을 신으면 행운이 온다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해진 구두를 받아들었습니다. 굽이 닳아 비스듬했고 가죽은 여기저기 갈라져 있었으며 밑창은 거의 뚫릴 지경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수선이 불가능해 보이는 신발이었지요. 하지만 할머니의 손은 마법처럼 움직였습니다. 먼저 구두를 따뜻한 물에 적신 천으로 정성스레 닦아냈습니다. 40년 동안 구두를 다뤄온 할머니의 손끝에는 가죽의 결이 어디로 흐르는지, 어디가 가장 약한지, 어떻게 하면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가 송금 보듯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선반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가죽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생전에 아껴두었던 최고급 소가죽의 자투리들이었지요. 할머니는 그 귀한 가죽으로 구두의 갈라진 부분을 정교하게 메웠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이 가죽을 통과할 때마다 할머니는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신발을 신을 청년이 좋은 곳에 가기를, 그의 발걸음이 세상에 의미 있는 자국을 남기기를, 밑창을 새로 대고 굽을 바로잡고
마지막으로 특제 구두약으로 윤을 내는 데까지 꼬박 사흘이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단돈 5천 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할머니, 너무 싼데요? 돈은 중요하지 않다네. 이 신발이 자네 아들을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니 그걸로 충분하네. 민수는 그 구두를 신고 29번째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면접장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노신사가 민수의 구두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젊은이, 그 구두 참 잘 관리했군요. 요즘 같은 시대에 낡은 구두를 저렇게 정성스럽게 수선해 신는 사람이 드문데 혹시 지금 어디 가는 길인가요? 그 노신사는 바로 민수가 면접을 보러 가는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성실함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지요. 노신사는 민수의 구두를 보고 그리고 그 구두를 아끼는 마음씨를 보고 단번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민수는 그날 합격했고 지금은 그 회사의 중견 간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요한 계약이나 회의가 있을 때마다 그 구두를 꺼내 신습니다. 구두는 이미 여러 번 다시 수선했지만 민수는 절대로 그 신발을 버리지 않습니다. 시장 뒷골목 단칸방에서 9년째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박연희. 36살, 이제는 젊다고 할 수도 없는 나이에 그녀는 마지막 도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포기하라고 손을 놓은 지 오래였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겼으며 그녀에게 남은 건 낡은 법정과 더 낡은 구두 한 켤레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연희는 도서관으로 향하다가 잠시 시장에 들렀습니다. 김밥 한 줄이라도 싸게 사 먹으려고요. 그런데 그녀의 구두굽이 뚝 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새 구두를 살 돈도 없었고 고칠 돈조차 아까웠던 겁니다. 아가씨, 왜 울고 있나? 영순 할머니가 장을 보러 나왔다가 우는 연희를 발견했습니다. 연희는 사정을 이야기했고 할머니는 연희의 손을 잡아 수선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돈은 나중에 주게. 아니, 아예 안 줘도 되네. 대신 시험에 합격하면 할머니한테 꼭 알려주게나. 할머니는 연희의 구두를 고치면서 연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9년의 실패, 가족의 외면, 세상의 냉대. 할머니는 연희의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 할머니도 젊은 시절엔 참 많이 넘어졌다네. 남편이 병으로 쓰러지고 빚쟁이가 문을 두드리고 세상이 온통 어둡기만 했지.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네. 왜냐하면 이 할머니는 알고 있었거든. 정성으로 한 땀 한 땀 기운 것은 절대로 다시 찢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이야. 아가씨도 9년 동안 한 땀 한 땀 쌓아온 게 있잖나. 그게 헛되지 않을 거네. 연희는 그 구두를 신고 시험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합격했습니다. 나중에 연희는 합격 수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갈 때 제 발밑에서 느껴지는 구두의 감촉이 마치 누군가 제 등을 토닥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9년을 버틴 내가 이 구두를 고쳐주신 할머니의 마음이 함께 시험장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연희는 인권 변호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할머니의 수선방을 찾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지독하게 비가 내리던 어느 가을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영순 할머니는 갓 남편을 여의고 홀로 수선방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남편 박춘식 씨는 이 골목에서 손꼽히는 구두장인이었습니다. 그의 손을 거친 구두는 10년을 신어도 멀쩡했고 그가 만든 수제화는
백화점 구두보다 값어치가 있었지요. 춘식 씨에게는 하나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구두는 단순히 발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니네. 구두는 그 사람의 인생을 함께 걷는 동반자지. 그러니 구두를 만들 때는 신을 사람의 인생까지 생각해야 하네. 춘식 씨는 구두를 만들 때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디서 일하는지, 어떤 꿈을 가졌는지, 어떤 길을 걷고 싶은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꼭 맞는 구두를 만들었습니다. 영업사원에게는 오래 걸어도 발이 편한 구두를, 결혼식장에 갈 새색 씨에게는 우아하면서도 안정적인 구두를, 취업, 준비생에게는 당당하게 보이면서도 겸손한 느낌의 구두를. 그런 춘식 씨가 암 선고를 받은 건 2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지만 춘식 씨는 3년을 더 버텼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구두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당신 마지막 작품은 뭘 만들 거예요? 영순 할머니가 물었을 때 춘식 씨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만날 수 없는 누군가를 위한 구두를 만들고 싶소. 아직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구두 말이오. 춘식 씨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한 켤레의 구두를 만들었습니다. 최고급 소가죽을 쓰고 밑창은 가장 튼튼한 고무를, 안감은 가장 부드러운 천을 사용했지요. 그리고 구두가 완성되던 날 밤 춘식 씨는 영순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 구두는 절대 팔지 마시오. 언젠가 이 구두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나타날 거요. 그때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주시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요. 그리고 춘식 씨는 그 다음날 새벽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영순 할머니는 남편의 마지막 작품을 선반 깊숙이 모셔두고 매일 정성스레 먼지를 털어내며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가을 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선방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지요. 그때 누군가 문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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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시오? 할머니가 문을 열자 그곳에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맨발로 서 있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알아볼 수 없었고 옷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으며 맨발의 발바닥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살려 주세요. 청년은 그 말을 남기고 할머니의 수선방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할머니는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평생 구두를 다루며 단련된 침착함으로 재빨리 청년을 방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문을 잠그고 청년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깊은 상처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도망치며 생긴 찰과상이었지요. 할머니는 따뜻한 물로 청년의 상처를 닦아주고 집에 있던 소독약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남아있던 밥으로 국밥을 끓여 청년에게 내밀었습니다. 청년은 정신을 차리고 국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다가 친구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 친구가 제 돈을 몽땅 가지고 도망갔고 저는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저를 찾아왔고 저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치다가 신발마저 빼앗겼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청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젊은이, 아직 끝이 아니네. 자네는 살아있지 않은가? 살아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발조차 없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그 사람, 이 구두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청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할머니는 선반 깊숙이 모셔두었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남편의 마지막 작품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완벽하게 보존된 수제 구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은한 갈색 가죽에서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품격이 느껴졌고 손바느질로 정교하게 이어진 솔기는 마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이걸 신게. 이렇게 귀한 걸 제가 어떻게.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청년의 거친 발을 닦아주며 직접 구두를 신겨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청년의 발에 딱 맞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청년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이 구두는 내 남편이 마지막으로 만든 작품이네. 남편은 말했지. 이 구두는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고. 그리고 남편은 이 구두에 특별한 마법을 걸었다네. 마법이요? 그래. 이 구두를 신고 정직하게 걸으면 이 구두가 자네를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거라고. 하지만 명심하게. 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길을 걷는다면 이 구두는 자네를 버릴 거네.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 언젠가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은혜 같은 건 필요 없네. 다만 자네가 이 구두를 신고 세상에 좋은 발자국을 남기면 그것으로 충분하네. 청년은 할머니에게 깊이 절을 하고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청년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기다리던 그 사람에게 구두를 주었어요. 부디 그 청년이 좋은 길을 걷기를. 강태주는 그날 밤 할머니가 준 구두를 신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빚쟁이들의 추적을 피해 지방으로 내려가기 위해서였지요. 기차표를 살 돈조차 없었던 그는 역 대합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녘 그는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신겨준 구두는 빗속을 헤매고 도망치느라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든든하게 그의 발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역 화장실로 가서 구두를 정성스레 닦았습니다. 화장실 세면대에서 휴지로 하나하나 문지르며 원래의 광택을 되찾았습니다. 이 구두만큼은 지켜야 해. 그날부터 태주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구두를 매일 닦았습니다. 노숙을 하던 시절에도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던 시절에도 구두만큼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태주는 부산으로 내려가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낮에는 벽돌을 나르고 밤에는 야간 경비를 섰습니다. 하루에 3시간도 채 자지 못했지만 태주는 견뎠습니다. 발밑의 구두가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정직하게 걸으면 이 구두가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 할머니의 말을 되새기며 태주는 어떤 유혹도 뿌리쳤습니다. 현장에서 자재를 빼돌리자는 제안, 불법 하청을 주선해주겠다는 제안, 모두 거절했습니다. 오직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태주는 현장 소장의 눈에 들어 사무실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건축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건축 관련 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현장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설계상의 오류로 건물 전체를 다시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는 손실을 감당할 수 없었고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태주는 며칠 밤을 새워 도면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건물 전체를 다시 지을 필요 없이 구조를 일부 보강하고 설계를 수정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소장님, 이 방법을 쓰면 공사비의 30%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장 소장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치밀한 계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방법은 통했고 회사는 파산 위기를 넘겼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사 사장이 직접 태준을 찾아왔습니다. 강군, 자네가 우리 회사를 살렸네. 자네에게 특별 보너스를 주고 싶네. 얼마면 되겠나?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저에게 야간대학에 다닐 기회를 주십시오. 건축학을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사장은 태준의 정직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태준의 학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또다시 구두를 닦으며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이 구두가 정말 저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태준은 야간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건축사무소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의 프로젝트를 만났습니다. 대형 재개발 사업의 설계를 맡게 된 것입니다. 태준은 혼신의 힘을 다해 설계에 몰두했습니다.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공간, 환경을 해치지 않는 건축,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디자인, 모든 것을 고려한 완벽한 설계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태준을 믿고 따르던 파트너가 배신했습니다. 그는 태준의 설계안을 몰래 빼돌려 대기업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태준에게는 표절 혐의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강태준, 내가 우리 회사 설계를 훔쳤어. 증거도 다 있어. 하루아침에 태준은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언론은 앞다투어 태준을 비난했고 사무소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다시 빚더미에 앉았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10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맨바닥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사기꾼이라는 낙인까지 찍혔으니까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습니다. 태준은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동안 함께한 구두가 거기 있었습니다. 수백 번을 닦고 기우고 수선하며 지켜온 그 구두는 이제 많이 낡았습니다. 밑창도 여러 번 갈았고 가죽도 여기저기 기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품격을 잃지 않고 태준의 발을 든든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 구두를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구두처럼 살아야 해. 낡고 상처받아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해. 태준은 난간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다시 공사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며 자신을 배신한 파트너와 대기업의 부정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동안 태준은 조금씩 그러나 끈질기게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파트너가 설계안을 빼돌린 날짜의 CCTV 영상, 대기업과 주고받은 이메일, 불법 계약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태준은 언론에 모든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기업 임원들이 구속되었고 파트너는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태준은 누명을 벗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태준의 원래 설계안을 본 한 투자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강 대표님, 당신의 설계 철학에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재개발 사업을 함께 해봅시다. 그 투자자는 업계의 거물이었습니다.
그의 지원으로 태주는 TK 건설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TK 건설은 대한민국 10대 건설사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새로운 시련을 가져왔습니다. TK 그룹이 커지면서 태준 주변에는 온갖 유혹이 넘쳐났습니다. 회장님, 이번 재개발 사업 조금만 눈 감아주시면 이익이 2배로 늘어납니다. 회장님, 저품질 자재를 쓰면 원가를 3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몇 년은 문제 없습니다. 회장님, 이 지역 주민들 보상금을 깎으면 순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태준을 따르는 임원들조차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업계의 관행이라며 모두가 하는 일이라며 태준을 설득했습니다. 어느 날 태준은 혼자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십억 원의 추가 이익을 보장하는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명만 하면 됐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었습니다. 태준의 손이 펜을 향해 뻗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책상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30년 전 할머니가 준 그 구두가 있었습니다. 이제 구두는 정말 낡았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CEO가 된 지금도 태준은 중요한 순간마다 이 구두를 신었습니다. 이사회, 중요한 계약, 기업 인수, 모든 중요한 순간에 이 구두가 함께했습니다. 태준은 구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직하게 걸으면 이 구두가 자네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거네. 하지만 거짓의 길을 걷는다면 이 구두는 자네를 버릴 거네. 태준은 계약서를 찢어버렸습니다. 모두를 회의실로 소집하라. 임원들이 모이자 태준은 선언했습니다. TK 그룹은 앞으로 단 한 푼의 부정도, 단 하나의 편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방법으로만 이익을 추구할 것입니다. 만약 이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지금 떠나도 좋습니다. 그날 절반의 임원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언론은 태준을 이상주의자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뒤 TK 그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주가는 이전의 3배로 올랐고 최고의 인재들이 입사를 원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선 태준에게는 하나의 후회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살려준 할머니를 찾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개인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서울의 모든 구두 수선방을 조사하라. 30년 전 영순이라는 이름의 할머니를 찾아라.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수많은 수선방이 문을 닫았고 재개발로 사라진 골목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단서를 잡았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아직도 영순 수선방이라는 간판을 단 곳이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태준은 즉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재개발 사업의 시행사가 바로 TK 그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태준은 즉시 사업 담당 이사를 불렀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회장님,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주했고 단 한 곳만 남았습니다. 영순 수선방이라는 곳인데 할머니가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뭐라고? 태준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 할머니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 용역 업체를 고용했습니다. 내일 강제 철거할 예정입니다. 당장 중단하라. 태준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용역 업체는 이미 현장으로 향했고 강제 철거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태준은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곳으로 가라. 최대한 빨리. 수십 대의 검은 세단이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태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용역 사내들이 할머니를 끌어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손 치우지 못해. 태준의 고함이 골목을 울렸습니다. 사내들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TK그룹의 젊은 황제, 냉혈한으로 소문난 강태준 회장이 직접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벌어진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걸음으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이탈리아산 정장 바지가 진흙탕에 젖었지만 태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할머니의 흐릿해진 눈이 태준의 얼굴을 훑쳤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청년을 중년으로 바꿔놓았지만 할머니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시선이 멈춘 곳은 태준의 발끝이었습니다. 태준은 세계 최고급 명품 브랜드의 구두를 신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에는 30년 전 빗속의 밤 할머니가 신겨주었던 그 수제화가 있었습니다. 낡고 낡아 원형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지만 수십 번을 기워 붙이고 덧대고 수선하며 지켜온 그 구두. 매일같이 정성스레 닦아 여전히 은은한 광택을 내는 그 구두. 할머니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두는 내 어머니. 어머니께서 30년 전 죽고 싶어 하던 맨발의 청년에게 신겨주신 바로 그 구두입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너였구나. 그 빗속의 아이가. 태준은 할머니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이 구두가 저를 살렸습니다. 죽고 싶을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것 같을 때마다 저는 이 구두를 보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정직하게 걸으면 이 구두가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용역 사내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태준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래, 잘 자랐구나. 정말 잘 자랐어. 태준은 할머니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어머니, 제가 30년 동안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이 구두를 주셔서,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때 태준은 매섭게 돌아서서 용역 사내들과 TK그룹 직원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장 듣거라. 이 시장, 그리고 이 수선방은 TK그룹의 성지로 지정한다. 단 한 장의 벽돌도, 단 하나의 간판도 건드리는 자가 있다면 그 즉시 해고다. 하지만 회장님, 재개발 사업이, 재개발 계획은 전면 재검토한다. 이 시장을 허물지 않고도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 방법을 찾아라. 아니, 내가 직접 설계하겠다. 이곳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람 냄새 나는 진정한 공동체의 거리로 만들 것이다. 태준은 다시 할머니에게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30년 전 어머니께서 저를 살려주셨듯이 이제 제가 어머니와 이 시장을 지킬 차례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평생 하신 그 일 사람들에게 희망의 구두를 신겨주는 그 일을 전 세계로 퍼뜨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시장 골목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TK그룹은 재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낡은 건물들을 허물지 않고 오히려 세심하게 복원했습니다.
40년 된 나무 간판들은 정성스레 보존했고 골목의 돌담길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영순 할머니의 수선방이 자리 잡았습니다. 태주는 세계 최고의 건축가들을 불러 수선방 주변을 아름다운 작은 광장으로 꾸몄습니다. 하지만 수선방 자체는 단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광장 한가운데에는 청동상이 세워졌습니다. 할머니가 청년에게 구두를 신겨주는 모습을 형상화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시장은 기적의 거리로 불리며 서울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국내외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왔고 예술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낡았던 가게들은 아름다운 갤러리와 공방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할머니에게 일어났습니다. 태주는 할머니를 위해 특별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영순 희망재단. 이 재단은 전 세계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신발을 선물하는 일을 합니다. 단순히 신발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직접 그 아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에게 꼭 맞는 신발을 골라줍니다. 이제 할머니는 구두를 수선하지 않습니다. 대신 태준이 보내준 전용기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합니다. 아프리카의 맨발로 학교에 가는 아이들, 전쟁으로 집을 잃은 난민촌의 청소년들, 가난으로 꿈을 포기한 청년들. 할머니는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신발을 신겨주며 말합니다. 이 신발이 너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거야. 하지만 기억하렴. 정직하게, 바르게 걸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머니의 신발을 받은 아이들 중 많은 수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간 아이, 훌륭한 운동선수가 된 청년, 사회사업가가 된 청년. 사람들은 묻습니다. 정말 그 신발에 마법이 있느냐고. 할머니는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마법 같은 건 없다네. 다만 누군가 진심으로 자네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 사람은 자신도 몰랐던 힘을 발휘하게 되지. 이 신발은 그저 그 진심을 전할 뿐이라네. 그리고 지금 30년 전과 똑같이 비가 내리는 어느 가을밤, 기적의 거리가 된 옛 시장 골목에서 한 젊은 여성이 맨발로 비를 맞으며 울고 있습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도망쳐온 그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우산을 들고 다가옵니다. 영순 할머니입니다. 아가씨, 왜 울고 있나? 할머니, 저는 이제 끝인 것 같아요. 할머니는 젊은 여성의 손을 잡습니다. 끝이 아니네. 시작일 뿐이지. 자, 일단 따뜻한 곳으로 가세. 할머니는 여성을 수선방으로 데려갑니다. 따뜻한 차를 내어주고 젖은 발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선반에서 한 켤레의 새 구두를 꺼냅니다. 이걸 신게. 자네 발에 꼭 맞을 거네. 할머니, 이렇게 귀한 걸. 귀한 게 아니라네. 이건 자네 걸 거네. 자네를 위해 준비된 신발이지. 여성이 구두를 신자 신기하게도 완벽하게 맞습니다. 할머니는 여성의 손을 꼭 쥐고 말합니다. 이 구두를 신고 정직하게 걸으면 이 신발이 자네를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거네.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거네. 믿게나.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빗속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맨발이 아닙니다. 희망의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수선방 한쪽에 걸린 사진을 봅니다. 30년 전 젊은 시절의 강태준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여보, 당신이 만든 그 구두가 또 한 사람을 살렸어요. 30년 뒤에는 이 아이가 누군가를 살릴 거예요. 이렇게 행운은 계속 이어지는 거겠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현실입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지금도 당신을 위해 준비된 행운의 구두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구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격려, 따뜻한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기회, 혹은 당신 안에 숨어 있던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그것을 신고 어느 길을 걷느냐입니다. 정직한 길을 걷고 있나요? 바른 발걸음을 내딛고 있나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발밑에 있는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신발이 언젠가 당신을 기적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공했을 때 부디 잊지 마십시오. 30년 전 빗속에서 당신에게 구두를 신겨준 그 누군가를,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진정한 기적은 받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니까요. 오늘도 당신의 발걸음이 세상에 아름다운 자국을 남기길, 당신의 구두가 당신을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길,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누군가의 영순 할머니가 되길. 여러분의 소중한 좋아요와 구독 하나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진심이 회장님의 마음을 움직였듯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로 이 감동을 더 널리 퍼뜨려 주세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